Recording is on. 자, 우선 스타일 적용하시기 전에 이거 잘 봐보세요. 자, A부터 D까지요, A, D예요. 봐보세요. 일단 근데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A하고 D는 확실하게 브라우저 100% 넓이라고 돼 있지만 컨텐츠는 120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상자가 있고 그 안에 1200짜리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서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도 마찬가지겠죠? A, D는 이렇게 두 개겠죠. 그럼 나머지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얘네들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여기 1200 가운데 정렬에 라인을 맞춰줬죠.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부터 D까지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다 같이 묶으시면 돼요. 다 같이 컨테이너다 이렇게 묶으면 돼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A하고 D 따로 묶고 B하고 C를 따로 묶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다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슬라이드하고 컨텐츠를 좀 묶어볼까요? 슬라이드부터 컨텐츠 여기 주석이 있으니까 마침 여기까지 컨테이너라고 묶습니다. 컨테이너로 했을 때 우리 컨테이너 최대 크기하고 마진용 것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실제로 얼마예요? 1200이죠? 이야 실무적인 부분에서 웹사이트 화면은 최대한 큰 거랑 아주 작은 거랑 중간에 1440이라는 사이즈가 있어서 그렇지만 시험에선 1200의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 화면에서도 조금 작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B하고 C요. B가 뭐예요? 슬라이드. C가 뭐예요? 네, 콘텐츠. 여기 화면 커져가지고 안 들어오죠. 어이씨. 이게 설계를 해보고 뭐지 이거? 헷갈려. B하고 C 슬라이드부터 컨텐츠까지 슬라이드부터 컨텐츠까지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푸터 앞까지 묶으시면 돼요. 슬라이드부터 푸터 앞.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보이죠? 1200이니까 조금 힘이 있죠. 그러면 이제 D만 묶으면 되겠네요. D도 로고부터 인포까지를 뭐 해주셔야 돼요? 컨테이너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플렉스 적용도는 좀 있다 문제예요. 자, 그러면 된 것 같고. 자, 저는 이제 뭐 색상도 색상인데 라인 하나 정도 그리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일단 이 부분 가운데 있는 거에 바깥쪽 헤더에다가 보드 바텀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색상은 아직 뭔지 모르니까 회색으로 할게요. 주체색. 자, 그리고 보더 탑도 하나 만듭니다. 푸터에다가 붙여줄 건데 아래에선 위쪽에서는 아래쪽에 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그려지나요? 이렇게. 나쁘지 않죠? 이 선이 꼭 얇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좀 길었던 것 같고. 자, 여기 봐보세요. 카카오뱅크 어떻게 돼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형태잖아.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어,
여기에 우리가 또 빠뜨린 게 있어요. 보니까 넓이는 그런데 높이를 봐보세요. 높이 100, 300, 200, 100. 정해져 있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100, 400, 600, 700, 100, 300, 200, 100. 네, 이거 스타일로 넣어줘야죠. 왜냐면 나와 있잖아. 지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에서 이 컨테이너 앞에다가 일단 헤더 높이가 100이죠. 헤더 클래스였나? 헤더 클래스. 그다음에 슬라이드 클래스 300. 콘텐트 클래스 100. 푸터 클래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 부분이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높이 100의 보더가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높이가 100인데 차단을 시키네. 아마 은행 사이트를 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봐보세요. 개발자 도구의 실행을 차단했다가 혹시 은행 사이트 열고 계시면 다 닫아버리십시오. 광주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이 안철수가 깔려있네. 다시 한번 검사 띄울게요. 이제 안 닫히나요? 안랩이 자꾸 닫혀. 안랩을 종료해야 돼. 끝내기 안 돼? 탭을 다시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높이를 100으로 해놨는데 보더 바텀을 1픽셀 지정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1이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단순히 보더값이 추가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약하고 이 상자, 이 CSS에서는 이거를 박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이 박스 모델의 사이즈를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박스 사이즈인데요. 이게 기본값이 뭐냐면 콘텐트 박스. 콘텐트 박스. 콘텐트 박스가 뭐죠? 여기 보면 박스 모델의 이 박스의 사이즈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콘텐트 박스란 말은 이 콘텐트 상자가 넓이가 100인데 보도를 20 줬어요. 좌우에. 넓이는 원래 가로의 폭을 뜻해요. 이걸 다 더하는 방식이 콘텐트 박스예요. 근데 이거를 보더 박스라는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100 안에 다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이 픽셀씩 들어가 있어요. 원래 100인데 총 100인데 불가능으로 뭐가 돼요? 지금 이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이게 100인데 2가 있죠. 뭐가 돼요? 104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가 넓이라면 좌우가, 높이라면 위아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대로 두면 100이 안 지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돼요? 박스 사이즈를 주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박스 사이즈가 되게 이제 하나씩 준 다음에 여기다가 주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만 주나요? 여기도 줘야 돼. 여기만 줘요? 네 번 추가되잖아. 이렇게 줄 거냐? 아니면 우리 리셋이 있었죠? 리셋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요소의 박스 이렇게 줘버릴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정하면
이렇게 줘버리면 훨씬 간단하죠.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의 폭이 이렇게 미묘하지만 1픽셀이 새로 고침했을 때 딱 줄어들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미지 아직 안 만들어요. 이미지 마지막에 만듭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가로로 배치해 보세요. 가로. 지금 이게 세로로 배치됐기 때문에 여기가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는 가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로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에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잘은 몰라도 이게 만약에 마치 포토샵으로 지운 것처럼 지워졌다 가정해 보세요. 메뉴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 전체 헤더 상자에서 가운데쯤 있어 보이지 않나요? 내 눈만 그런 건가? 가운데서 조금 더 아래쪽? 그러니까 요만큼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요만큼 떨어져야죠. 하지만 여기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뗄 건가. 아시죠? 자, 그러면 플렉스를 적용해 볼까요? 디플렉스. 우리 적용해놨죠. 하지만 여기는 적용 안 했어요. 로그하고 내비에는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내비에서는 적용이 안 됐죠. 플렉스 그냥 나란히 배치가 됩니다. 뿅. 내 위에 있다. 아래로 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마진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진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죠. 오른쪽에 끝에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1200의 가운데래요. 여기가 이 말은 여기가 600이란 소린데 맞나요? 이거는 600 이 정도 크기를 더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적어도 이거는 600보단 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쪽으로 간다 해도 이만큼이 더 있는 거잖아. 적어도 600 이상인 거죠. 매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컨텐츠는 1200인데 이 지점이 가운데래요. 근데 메뉴가 요만큼 튀어나왔다는 말은 얘가 600은 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현실이 이해 안 되고 제가 왜 600이 지상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때 가운데 붙여야 돼요. 이걸 부정으로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여기 공간이 100보다 해도 그만큼 남자 그 정도 600보다 크지 않나? 600 이상 얼마나 할 거냐?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장에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비율, 콘텐츠 형태는 수험자가 먼저 알아서 적당히 알아서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거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이야. 적어도 저는 이게 600보다는 크고 700, 800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유추하자면 절반 크게 이거 규모 딱 붙인다고 해도 이만큼 나와. 적어도 이걸 600이라고 봤을 때 이거 얼마 줍니까? 이게 하나가 5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요. 적당한 비율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부분이 그냥 뭐 이럴 거야가 아니라 지금까지 봤을 때 600에서 조금 더 큰 값인데 큰 메뉴가 4개잖아요. 4로 나누어서 잘 떨어지는 숫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보다는 커. 그러면 620도 되고 40도 되고 60도 되고 80도 되고 700, 800 하면 안 된다는 거고 700, 800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죠. 자, 봐보세요. 오른쪽 빨강에서 이만큼이 한 절반쯤 될까요? 이만큼? 여기에 또 절반이면 이만큼 되겠죠. 조금 더 와야 되나? 이만큼? 그럼 여기가 300이죠. 여기가 150일 거잖아요. 근데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쪽 조각과 이쪽 조각을 비교해보자.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시간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근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자면 그냥 택도없이 600 먹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대한 가상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드리는데요. 선을 구축했을 때 이 공간을 높은 라인을 모아서 나와
라이젠 서버도 600 이상인데 얼마 정도 이게 절반의 비중인데 이것보다 차가 가상에서는 앞이 정확하게 된다는 뭐 차는 있겠지만 어쨌건 한 예를 150이라는 간격으로 봤을 때 그거의 절반보다는 좀 그러니까 2배는 좀 안 되는데 1.5배는 될 것 같아요. 얘를 40도로 60도가 660, 640 또는 680 100단위가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죠. 700, 800 나오고 장교가 그래서 대략의 가능자를 솟아나와가지고 정중앙에서 140이나 260이나 280 정도 이상이 나는데 700, 800, 900이 되면 제시된 웨이아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40, 60, 80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시험장에서 주는 시험지 그려봐도 됩니다. 하지만 단위가 틀리죠. 센티미터하고 이건 픽셀이죠. 그러니까 비율로 정하시라고. 비율.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00 GMB라는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헤더 아래 640, 660 정하면 돼요. 660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네 가지 플렉스 아이템의 정렬이 또 결정이 돼야 되니까 단순하게 660만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시 흩트려 놔야 돼요. 4등분. 그죠? 3등분이 돼요. 여기다가 다시 뭐 해주셔야 돼요? Justify Content Between을 적용해줘야 되겠죠? 이거. 그래야지 든든하게 만들어주겠죠? 사이사이. 이렇게 적용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균등하게 된 것 뿐이에요. 아직 컨텐츠는 왼쪽 기준입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렬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정렬들을 텍스트 센터라고 한 번에 맞추기 위해서 공통된 부분 여기다가 저는 공통 스타일이라고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는 테두리였고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주석까지 정확하게 달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텍스트 센터 일단 센터를 많이 쓸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어디다 적용하시면 되죠? 네, 여기 아이템들의 구멍이 이 GMB한 카드 가운데로 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할 게 없다면 가운데로 잘 가 있을 거예요. 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자, 검사를 통해서 저 이거 안철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한번 전 껐다가 다시 켤게요. 안철수님 죄송합니다. 귀찮네. 안철수 아저씨. 껐다 켜야 되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은행 사이트 들어갔다 와서 그런가? 어디 열려 있나요, 은행이? 없는데 이제 한장하거든. 가운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위지 골드 넣겠습니다. 그냥 확인용 스타일이에요, 이건. 골드를 하나만 넣어볼게요. 여기 LI에다가 가운데 맞는 뒤에 노란색 영역 안에 글자가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정렬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정렬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야죠. 더블 클릭. 이건 뭐죠?
플렉스 안에 비율이 일단 양 끝으로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비율. GMB에다가 주겠습니다. GMB LI들한테 플렉스 1 기본으로 설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 이게 둘, 이게 셋, 맞나요 이제? 넷.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전체에서 중앙이 안 맞잖아요. 네,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네, 이거를 또 공통 스타일로 우리 정렬하고 관련된 건 다 같이 모아둘게요. 온라인 센터, 아이템즈 센터.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온라인 센터 쪽. 네, 이 이름을 잘 그려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한테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수직 정렬이 돼요. 이거 수평, 이건 수직. 온라인 센터. 아이템즈 센터인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차이가 없는데 온라인 센터 잘못 썼네. 온라인 아이템 센터. 오케이. 왜 여기에 줬을 때 차이가 없냐면 헤더의 스타일 봐보세요. 헤더가 100이잖아요. 헤더가 100이죠. 물론 헤더가 100은 맞아요. 최대. 그러면 이거 역시 이 컨테이너도 사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높이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우린 이거를 여기다가 헤더 안에 있는 컨테이너의 하이트를 헤더랑 똑같이 100%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헤더 안에서 가득 차기 때문에 최대 100이란 값을 갖고 그 안에서 가운데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은 위치인가요? 이런 공간이 헤더예요. 이런 공간이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오른쪽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 요소가 누구예요? 이 내비한테 오른쪽에 조금 떼라. 간격을 주면 되겠죠? 내비. 자, 내비라고 그냥 써도 되고요. 헤더 안에 내비라고 쓰려는 거는 그냥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진, 라이트. 얼마나 뗄까?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할 수 있으면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다. 1만큼 떼겠다. 근데 16픽셀보다는 더 떨어져 보이긴 해요. 이 공간을 얼마로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보죠. 자, 1도 좋고요. 2도 좋습니다. 떼어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떼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핑크 색상을 한번 더. 핑크. 여기다 핑크를 넣어보면 되죠. 내비한테. 이건 나중에 지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배 떨어진 거 보이나요? 잘 모르겠다면 컨테이너한테도 색상을 넣어보시고 떨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떨어졌어요. 확실하게 보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결정하는 거죠.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만큼의 공간을 줬고요. 여기 위 아래만큼 뺀 겁니다. 이것도 높이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그 비율로 정하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위쪽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시면 돼요. 진짜. 높이를 좀 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 GMB의 높이를 좀 줄까요? 아니면 GMB 헤더가 100인데 그 절반이 한 50쯤 되지 않을까요? GMB 네, 하이트 절반보다 더 커야 되나? 일단 한 50, 60, 60 GMB 그러면 높낮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너무 큰가요? 50 할까요? 여러분들 결정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되고 50이나 60. 그러니까 저는 이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만큼을 위로 올린다고 했을 때 더 내려오겠죠. 그때 이게 어느 위치쯤 있겠냐. 이게 이 전체 헤더의 절반쯤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이라고 했던 거고 조금 더 떼고 싶다면 60 정도 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이제 가로의 위치는 결정되는데 새로 컨텐츠 위치 안 맞죠.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또 얼라인 센터를 어디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GMB한테 텍스트 센터 앞이나 뒤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치가 잘 맞춰지실 겁니다. 괜찮죠? 근데 약간 위쪽에 여백을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는 가운데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맞는데 실제 메뉴가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위쪽이 조금 더 높은 공간 여백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려만 봐도 조금 더 높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잘 캐치를 하실 건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채점위원은 어떻게 채점할까? 채점위원은 어떻게 채점할까? 브라우저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정확한 값인지는 뭐 채점표에 있는 값을 보고 이 학생 했냐 안 했냐 직접 판정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채점위원도 그거를 잘 캐치한다. 채점위원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제한 사람이 평가하는 게 맞겠지만 업무상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 채점은 평가 출제위원이 계속 채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시켜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서 뭔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채점위원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라면 정확하게 하죠. 사람이니까 저걸 캐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으로 하나 60으로 하나 여배로 주나 안 주나 그 차이 없이 그냥 한정한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근데 꼼꼼하게 하시려면 저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라는 뜻이고 우선은 그냥 저도 가운데다 뒀습니다. 가운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브 메뉴는 좀 이따 만든다 하더라도 헤더 영역은 이제 다 배치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만 있는 구조. 마침 이게 아까 얼마였어요? 200에 40이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로고 사이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헤더는 일단은 배치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치 나쁘지 않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슬라이드. 자, 요거는 일단 끝난 겁니다. 색깔은 빼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기 그 이미지를 좀 넣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툴은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포토샵을 가는 게 나아요. 이거 갖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할 거면 시간이 더 오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번 할 수 있을 때 쭉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헤더는 일단 대충 끝났으니까 내려와서 아래쪽에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슬라이드 다시 슬라이드 문제를 보세요. 자, 슬라이드에 우리는 글자까지 다 준비해놨지만 아직 이미지하고 글자 준비 안 됐죠. 은행권 가셔서 자, 광주은행도 좋고 이제 광주은행 갔다 왔으니까 다른 은행 할까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은행 또 뭐가 있어요? 응? 뭐예요 은행? 농협? 네, 농협은행. 지금은 농협이 아니라 농협은행이라고 또 따로 있죠. 농협 쪽인데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인가 뭐. 네, 이걸 잘 잘라오세요. 아니, 잘 저장하시거나. 이게 움직이네. 너무 작은데 우리는. 우리는 좀 커야 되잖아요. 뭐 빈 여백으로 채우면 되니까 상관없긴 하겠다. 그죠? 네, 이거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시험에서 좀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작은 이미지를 주고 너가 알아서 크게 맞춰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미지 슬라이드를 할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하고 싶어요. 클릭해버렸어. 진짜. 난 세 장만 고를까? 슬라이드. 고향사랑 기부제. 저도 제 고향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전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꼭 세 장 준다, 뭐 몇 장 준다라는 힌트가 있나요? 일단은 제공된 세 개의 이미지니까 이건 세 개를 주겠네요. 네, 그럼 세 개 쓰면 됩니다. 끝. 자, 텍스트랑 같이 적용하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여기다가 뭐 1번 사진이 뭐냐면 제가 저장해 온 거는 1번 사진에 있던 글자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지역개발 채권 뭐 조기약 상환 조기약 여기다가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런 텍스트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마다 틀리겠지만 제공 텍스트 슬라이드 1 지역개발 채권 우리가 수집한 텍스트니까 실제 시험과는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고향사랑 내랑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글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준비가 된 거야. 이게 PNG더라고요. 저장할 때 보니까 농협이 PNG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고인기다가 해놓겠습니다. 양사랑 그렇게 하면 대충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럼 화면상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차례겠네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삽입했다면 복사를 안 했군요. 제공된 이미지만 제가 여기다 있고 여기다 복사해야죠. 이 101의 이미지를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새로 고침을 쓸때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사하시고 나서 이 이름 바꿔야죠. 예를 들어 캐러셀 1 캐러셀 2 이런 거 그리고 캐러셀 3
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레이아웃을 또 한번 보고요. 잘 나오네. 잘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편집 안 한 것도 물론 탓이 있겠지만 어쨌건 저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이제 텍스트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슬라이드처럼 배치할 거냐 이걸 중요하죠. 이 슬라이드 배치는 여기서 한 장이 나온 거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시사항 보면 좌에서 우로 우 또는 좌로 움직이기. 이제 그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한 배치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려면 좌우로 배치를 해야 돼. 이 안에서 1200에 300짜리 폭만큼만 보이게. 그럼 스타일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넘어서는 요소들이 있고 현재 오버플로우 히든에서 일단은 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게 당연한 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보여줘요. 하나만. 지금 헤더가 슬라이드 이름이 틀렸나? 슬라이드 오버플로우 히든 가 300이 왜 안 사라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된 거라고? 이렇게 됐군요. 네, 이렇게 여기가 슬라이드 이게 300 이게 300인가? 뭐 하여간 잘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색깔을 넣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골드 넣을게요. 이게 300 정도 되네. 좀 작아서 저는 이게 300인가 아닌가 좀 헷갈려갖고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좀 상. 그리고 글자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뭔가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하래. 그냥 이렇게 밀려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하고 좀 뭔가 물론 이 부분은 약간 농협의 스타일처럼 우리가 배치하면 되긴 할 것 같아. 이미지가 애초에 작고 하니까. 그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만 처리해놨고요.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는 조금 이따 어차피 만들면서 결정을 할 거니까 냅두고 나머지 또 푸터 같은 경우 컨텐츠가 어떻게 돼야 돼요? 플렉스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좌우로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작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컨텐츠에 deflex justify content between 이걸 해줘야죠. 그리고 보드하고 이제 그 뉴스하고 뭐 배너하고 이런 애들도 어차피 비율을 정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하더라도 우선은 가로로 배치, 푸터까지 가로로 배치하고 이 플렉스 배치해 주도록 하고요. 얘도 justify 컨텐츠 비율 맞추는 것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다 가로로 배치가 다 됐나요?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되겠으니까 컨텐츠도 오버플로우 히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 대충 나왔네. 그죠? 배너하고 약간 좀 밀려있긴 하네요. 물론 이제 이건 갤러리 때문이니까 갤러리는 디스플레이 논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아래쪽에다가 디스플레이 논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된 것 같고 자 로고하고는 왜 이게 배치 안 맞죠?
이거하고 왜 배치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디플렉스 하나 더 있어야. 아니, 여기는 플렉스가 필요 없죠. 어차피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건 대략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밀려서 아마 그럴 수가 있고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완성이 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쉬는 시간 잠깐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미지 작업하고 배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이제 기능을 추가해 줘야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단 화면 구성은 다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